My name is Barry Allen, Earth 90. I've traveled from there to warn you. 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플래시 솔로 영화의 마이클 키튼 배트맨의 복귀 소식과 그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DC 코믹스의 멀티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an I keep this?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 소식과 함께 DC 코믹스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팬들을 위한 컨텐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DC 코믹스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두 가지를 뽑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영화 팬들에게 친숙한 원조 배트맨 마이클 키튼이 플래시의 솔로 영화를 통한 복귀 가능성과, 두 번째로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에서 라이언 레이놀즈의 그린 랜턴이 등장할 수 있다는 루머입니다. 이 가능성들은 DC 코믹스가 영화 매체에 멀티버스를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미 DC 코믹스는 에로우버스를 통해 멀티버스 세계관을 영상으로서 구현해냈습니다. What the hell is this? The Flash? The Flash? 기존에 있던 DC 코믹스 원작으로 제작된 드라마와 영화 속 인물들이 에로우버스에 등장하면서 다른 차원의 동명의 히어로가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설정이죠. The multiverse needs you! And what about what I need? 이번 플래시 단독 영화에서는 뉴 52 코믹스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플래시 포인트 사건으로 극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종의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플래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거에서 어머니를 구하게 되면서 미래가 바뀌어버리는 이벤트이죠. 아틀란티스와 데미스키라의 대립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당시의 다크나이트는 토마스 웨인이 되며 배트맨의 숙적 조커는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마사 웨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배트맨의 역할이 플래시 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캐스팅의 힘을 무시할 수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래시 포인트의 배트맨 캐스팅은 워킹데드의 내관을 연기했던 제프리 딘 모건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한번 잭 스나이더와 왓츠맨에서 DC 코믹스 캐릭터를 연기했던 경험이 있는 모건은 본인 또한 DC 확장 유니버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었죠.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토마스 웨인을 연기했던 그가 플래시 포인트의 배트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최근 소식통으로는 플래시 포인트의 배트맨은 토마스 웨인이 아닌 브루스 웨인이 그대로 나올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989년 팀버튼 버전의 배트맨 마이클 키튼이 캐스팅된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벤 애플렉의 하차로 또 다른 배트맨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로버트 패티슨의 더 배트맨은 호아킨 피닉스 조커처럼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합류가 불가능하죠.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이 합류가 확정이 된다면 그는 어벤져스의 닉 퓨리와 같은 위치에서 멘토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멀티버스를 영상화로 구현해낸 에로버스의 실험이 성공했기 때문이죠. DC 코믹스는 복잡한 유니버스 구조를 52개의 세계관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 52는 멀티버스가 정리된 DC 코믹스 세계관을 의미하죠. 이 멀티버스의 개념은 플래시 때문에 생긴 깊은 역사적 설정입니다. 슈퍼맨과 배트맨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DC 코믹스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전쟁으로 인해 히어로가 필요했던 시기를 골드 에이지라 칭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히어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코믹스 시장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슈퍼히어로의 존재가 무의미해진 것이죠. 그때 당시 1대 플래시 제이 게릭 또한 골드 에이지 시대를 끝마치게 됩니다. 제이 게릭은 스피드포스 능력자 중에 원조격 캐릭터이죠. 제이 게릭이란 캐릭터는 코믹스 최초의 히어로 집단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의 멤버였기도 했습니다. 이 스피드포스 캐릭터를 포기할 수 없었던 DC 코믹스는 1956년 2대 플래시 베리 앨런을 데뷔시키면서 코믹스 시장에 실버 에이지의 장을 열게 됩니다. 실버 에이지의 힘을 입어 1대 플래시 제이 게릭 또한 부활하게 되는데, 골드 에이지와 실버 에이지 시대에 동명의 히어로가 최초로 크로스오버가 된 시기이기도 하죠. 바로 이 시기가 최초의 멀티버스 역사인 것입니다.
이로써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같은 팀업의 근간이 되는 저스티스 리그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멀티버스의 개념이 생기면서 1985년 DC 코믹스의 복잡한 설정 오류들을 한 번에 정리해줄 무한지구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크라이시스 온 인피니트 어스 이벤트는 안티모니터라는 빌런으로 인해 여러 차원의 우주가 위기를 맞아 결국 하나의 지구만 남게 되는 이벤트이죠. 이 이벤트로 복잡하게 얽힌 설정 오류는 한 방에 해결되고 기존 히어로들의 기원이 재정립이 됩니다. 최근 DC 코믹스는 크라이시스 온 인피니트 어스를 에로우버스를 통해 처음 영상으로서 선보이게 되죠. 나중에 이 크라이시스 온 인피니트 어스 이벤트를 한번 제대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드라마 시즌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따라가기엔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지금까지 DC 코믹스 멀티버스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마이클 키튼의 전설적인 배트맨이 플래시를 통해 등장한다는 건 평행된 DC의 유니버스 속에 키튼의 배트맨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에로우버스에서 영화 그린랜턴이 수많은 멀티버스 중 하나로 등장을 했었죠. 이로써 DC 코믹스는 실패했던 전작들을 되살릴 수도, 폐기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멀티버스의 개념을 활용해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에로우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DC 코믹스는 지금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말도 많았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미래는 베리 앨런, 플래시에게 달려있음이 확실하죠.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려 노력하는 DC 코믹스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DC 팬덤의 시작, 이상 햄릿이었습니다.